분할 발주가 목적은 아닙니다. 분할 발주를 하려고 그러면 용어사항이 상세하고 명확화가 되어야 되지 그걸 할 수 있겠지요. 그걸 잘하자는 겁니다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기대효과, 재갑주기의 근거. 심기보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. 제가 90년도 1월 1일 날 첫 직장에 들어갔습니다. 3개월 교육을 시켜주는데요. 말씀해 주신 거 교육받았습니다. 제가. 굉장히 중요했고 우리 고참들이 요구사항 정의하는 거 미니스펙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플로우 차트 만들고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시 하셨습니다. 요즘에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, 입직자들 교육시키는데 그 교육 수요 별로 없습니다. 코딩만 하는 기술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. 요구사항 분석에 대해서 개발자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지요. 왜 그랬을까? 90년도에는 됐는데 왜 그랬을까? 생각을 해보니까요. 90년도에 제가 있을 때는요. 계약에 신경 안 썼습니다. 돈은 어차피 받을 겁니다. 정해져 있습니다. 내가 놀거나 열심히 하거나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좋은 시스템 만들고 싶어져요. 그래서 회사에서도 좋은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코칭을 했습니다. 그리고 설득을 하는 게 고객을 설득하는데요. 우리 고객은 우리가 고객을 하는 분들 이 앞에 계시네요. 근데 실제 고객은요. 이분 뒤에 계시는 분들이더라고요. 현업에 계시는 분들, 경영자들. 90년도에는 제가 설득을 나한테 발주를 준 사람을 설득하지 않고요. 사용하는 사람한테 설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던져드리고 확인을 받을 때 쉬웠어요. 근데 지금은 실제 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확인을 받아야 돼요. 그분이 다시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.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. 좀 어렵더라고요. 제값을 받는다. 제값. 제값이 무엇일까? 제값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?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?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적게 받으니까 더 많이 주세요.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. 제값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. 제값이 아니면 사업하지 말았어야죠.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잖아요. 들어가지 않습니까? 기업에서 영업하고 개발 PM하고 항상 싸우죠. 영업은 되는데 왜 안 되느냐? 영업은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하고요. 개발은 그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것들이 발생할 텐데 그거 고려해야지 왜 원가에 반영하지 않냐? 그래서 싸웁니다. 누가 이겨요? 영업이 이깁니다. 그래놓고 땄어요. 그리고 뭔가 달라진 거예요. 그래 적자가 납니다. 그래서 제값을 못 받는다고 그러죠.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 4D, 3D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야근을 하고 휴일날도 근무하기 때문에 힘들다. 물어보세요. 야근하고 휴일날 근무하는 것이 힘든 건지.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. 내가 어제까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. 아무 이상 없이 만들었어요.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. 시스템도 문제 없어요. 그 다음날 우리 PM이 회의 갔다 오더니 열받아서 왔어요. 야 다시 해야 된대.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. 뭐가 바뀐 거예요. 그것 때문에 밤을 새야 돼요.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. 실제 제값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걸 제대로 만들어 줄 테니까 제대로 요구해 주세요. 이겁니다. 그래서 요구사항 명확화 수많은 것을 해봤습니다. PMO도 도입해봤습니다. 잘 안 됩니다.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게 그러면 아예 사업을 요구사항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으면 사업하지 맙시다. 적어도 시스템을 만들고 쓰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 무엇을 할지는 명확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만들어가면서 하자.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 통제합시다.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개발하지 맙시다.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요구사항을 나눠가지고 확실하게 요구사항 요건 정의하고 그 다음 개발에 넘기십시다.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분할발주 요체고요. 제값을 받는 것도 제값 안 줘도 좋으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금액만 받게 해주면 됩니다. 많이 안 줘도 좋습니다. 돈 안 되면 안 들어갈 테니까 적어도 내가 들어갈 때 이 정도면 되겠다고 예측했으면 그것으로 끝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. 개발 비용 어떻게 나눌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심기보 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. 특별하게 이건 설명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. 제 작업 누구를 위해서 제가 작업 이제 어떤 또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
그렇게 해서 기업체들, 발주자들 힘들죠. 아니, 공급자가 힘들죠. 발주자도 마찬가지죠. 뭔가는 바뀌었어요. 바뀐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. 그런데 납기는 정해져 있습니다. 가만히 보니까 책임이 발주자, 개발자한테만 있다고 볼 수 없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끝난 걸로 해야 되잖아요. 뭔가 비진하지만 끝난 걸로 해야 됩니다. 찜찜하게 남아 있습니다. 품질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. 제작업을 시켜서 정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? 그 다음 사업에 넘긴다 그러잖아요. 그리고 다행히 이번에 개발한 사람이 도와주면 좋은데요.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면은 또 그 사람, 그 사업자는 예측하지 않았던 눈덩이 같은 전 사업자가 남겨놓은 사업을 또 뭐 얻어받아서 해야 돼요. 비율이 또 생기죠. 그 3, 4년 쓰다가 보면 안 되겠어요. 그럼 어떻게 합니까? 우리는 참 좋은 게 있잖아요. 기술이 발전고 환경이 바뀌면 고도화. 다시 개발하면 되잖아요. 우리나라처럼 시스템 고도가 빠른 데가 없는 것 같아요. 토탈 코스트로 봐서 요구사항은 분명하고 기간을 주고 만드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것인지 예산 정하는 금액 내에서 이 현업에서 요구하는 걸 추가로 발생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잘 만들었죠. 싸게. 그렇게 쓰는 것이 진짜 예산을 잘 쓰는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. 실제 일본에서 했던 것이 이제 저게 정확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. 적어도 재작업률이 줄은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. 문제는 이런 걸 겁니다. 처음에 분석 설계를 발주를 해가지고 요건이 정의가 되었는데요. 상황이 바뀌었어요. 뭔가 추가하고 싶어요. 그러면 이제 공급자들이 저항 요건이 생기기 때문에 안 들어줄 겁니다. 그럼 발주자를 불편하실 겁니다. 근데 불편하는 게 정상일 거예요. 뭔가가 추가됐으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죠. 그리고 우리 발주를 하시는 전산을 사시는 분들도 실제 고객들이 불편해 봐야지 중요하구나 예산을 줄 겁니다. 지금은 다 해주시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 뒤에 계신 분들은 맡겨놓고 아무 걱정이 없어요.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못해? 이런 말밖에 못할 겁니다.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거든요. 진짜 필요한 기능이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. 진짜 품질이 좋은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책임지고 그걸 구현해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. 또한 그 경험이 쌓여서 다음 사업은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가게 하는 그런 요체라고 보는 겁니다. 파생효과가 나와 있는 분석설계 전문기업의 탄생. 90년도에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요즘에 그렇게 안 배워요. 요즘에 분할 발주하다 그러다 보니까 저거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대요. 그런 사람도 없대요.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런 사람 다 죽여놨거든요. 우리가. 언제까지 없다는 걸 핑계만 대고 안 할 겁니까? 저런 사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코딩하는 게 중요한가요? 진짜 무엇이 필요한 걸 분석해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좋은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건가요? 분석 설계에 전문할 수 있는 기업 만들어져야 됩니다. 육성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소프트웨어 가치 진짜 고객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거고요. 세계에서 인정받을 거예요.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소프트웨어 가치 인정해달라고 해도 고객도 안 믿으시죠? 못 믿잖아요. 잘 만들 수 있다는 것을. 원격식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마이너한 얘기긴 하면 우리 공급자로 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마이너한 문제긴 하죠. 실제 그 기업이 일하는 사람이 즐겁게 일을 하고 기업이 뭔가 생산성을 높였을 경우에 이익이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모두 조금만 잘 만들면 그 이익은 다 발주자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. 그러니까 좋게 잘 빨리 만들 필요가 없어요. 좋은 인력을 양성을 해서 그 사람을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. 그러면 손해봅니다. 이런 구조 깨자는 겁니다.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될까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그걸로 측정하고 평가하자. 그래서 못 만들면 철저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죠. 좋은 건 하나 있습니다. 우리의 개발 방식은. 미국은 개발자가 부족하니까 옵쇼어링을 해가지고 인도나 뭐 중국으로 개발을 넘기잖아요. 그럼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거든요. 이제 우리도 사실 우리 인건비가 비싸다고 그래서 넘기고 싶으실 겁니다. 해외로. 참 좋은 거. 지금 같은 방식으로면 못 넘기시죠.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 안 줍니다. 다만 값이 싸진 저급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. 어쨌든
지금 현재 피해 모제도나 요구사항 명확하나 분할 발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목적적 하나의 목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서 실제 원하는 시스템을 잘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 대신 요걸 분명하게 정리를 해내고 그것이 사전에 공급자가 바라보는 발주자가 아닌 그 발주자 뒤에 있는 고객들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합의될 수 있는 수준까지 먼저 만드는 작업까지는 끝내놔야 되겠다.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은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. 앞에 설명을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다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.